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서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네. 이게 국빈 방문이 아니라던데 네, 엄청나게 국빈 이상으로 대우를 해주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그 규모의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빈살만 왕세자가 도착하자마자 직접 맞이를 그 백악관 사우스홀에서 직접 맞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의장대 도열도 있었고요. 군악대 연주도 있었고 전투기의 그 환영 비행도 있었고 또 예. 트럼프 대통령이 5만 찬을 모두 함께하는 그런 그 일정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그런 환영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또 특기할 만한 점이 그 중동에서 맹방이 이스라엘만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F-35인데요. 네.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사우디에 대한 판매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영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왕세자의 그 화답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이 원래 지금 사우디가 한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것을 1조 달러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3,500억 달러 정도니까요. 거의 예. 3배 규모로 이제 대미 투자를 늘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그 왕세자하고 트럼프의 그 여러 그 대화가 투자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공식 국빈 방문으로 해도 될 걸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 네, 고사하는 아무래도 이 사우디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미국의 CIA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살해한 배우로 이렇게 지목을 네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의 사우디 관계가 한동안 껄끄러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처음부터 자신은 이 사안을 몰랐다라고 예. 하면서 이 왕세자를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외에서 좀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 대규모 환영식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배경에서 대규모로 환영하되 이제 명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스규지 기자가 네. 그때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당인가 어디 들어가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찍혔는데 나오는 건 안 찍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어쨌든 그 암살 사건의 배우로 빈 살만이 지목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기자들의 질문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방어를 해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ABC 기자였죠. 이 ABC 기자가 관련 사안을 다시 질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손님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 질문을 한 기자는 기자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까지라고 하면서 예. 왕세자에 대한 원래 트럼프 대통령 그 본연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오고 간 그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트럼프가 가장 지금 또 주목하고 있는 게 1기 때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 그것을 이제 확대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하고 그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항상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제 정상 국가로서의 이런 국가로서 인정하느냐를 두고 항상 대립을 해왔고 이 트럼프의 이런 중동 구상이 어떻게 보면 진전을 이루자면 이 두 국가가 이스라엘은 당연히 동맹이고 사우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 기자에 대한 이런 그 강도 높은 발언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앱스타인의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네. 의혹을 가려낼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앱스타인 자료 공개 결의안 하원 표결이 있었는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이제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셧다운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 셧다운 중에 그 미국 하원이 휴회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셧다운은 사실은 이제 하원이 휴회가 들어간 거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명분이었지만 그 이변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앱슈타인 파일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 공화당 측에서 이 미국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한테 이제 그 하원을 휴회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투표 자체를 지연시키고 아예 앱슈타인에 대한 어떠한 연루 여부를 부인해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해라. 자기가 이제 투표해서 자기 책상으로 올라오면 바로 서명하겠다라고 180도를 전환하면서 이 투표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그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앱슈타인의 가장 밀접한 조력자하고 이메일을 오고 간 내용 3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슈타인 관련된 상황을 모를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그 부인은 할 수 없고 일단 정면 돌파를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공화당 그 의원들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 한 명, 그 클레이 히긴스라는 공화당의 한 명 빼고는 다 찬성 이제 투표를 해서 427대 1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도 뭐 그전에는 당의 입장을 따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투표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장치계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이 아동 성착취범 앱슈타인에 대한 그 찬성 투표가 정치적 생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면 네. 돌파가 가능할지도 좀 궁금한데 네. 이 자료가 공개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칠 여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좀 치명적일 수밖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미국 정치사에 가장 긴 그 풋볼 게임이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앱슈타인 사건은 항상 함께 해오던 그 사건이었고 근데 이거 이제 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새로운 의제로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이 다행히 잘 해소가 돼서 그 가장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재표결이 이제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는 완전 실패한 정책이고 트럼프 케어 자기가 새로운 것을 내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민감한 민생 이슈를 이제 발굴하는 그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관세에서 나오는 그런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뭐 국제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중동, 러시아, 러우 전쟁, 북한, 뭐 아니면 지금 캐리비안 해에 하고 있는 미국이 그 마약 관련 단속 그런 작전 이런 것들의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비자 발급받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놔서 네. 되게 힘든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 사업가 장사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 6월에 이제 미국, 캐나다 등등에서 열리네요. 근데 일단 북중미 월드컵 티켓 사는 사람 위주로 내가 먼저 네. 비자 인터뷰를 시켜주겠다. 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북중미 월드컵 티켓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관광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6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미리 보는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사전 게임 형식으로 개최됐는데 그때 이제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이제 비자 발급 기간이 연장되고 인터뷰 시간도 못 잡고 해서 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앞으로 이 티켓 소지자는 예. 이
패스트 트랙으로 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뭐 BBC에서 보면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관광 목적으로 갈 때는 이스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스타가 결국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스타를 예. 가지면 이제 비자가 없이도 90일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사실 들어가 있는 국가가 3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국가들은 다 줄을 엄청 서서 뭐 최소 7개월, 뭐 11개월, 14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뭐이 티켓을 소지를 한 분들에게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은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월드컵 티켓, 비자 티켓. 비자 어. 빨리 줄 서기 그런데 티켓. 빨리 네. 줄서 티켓.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중일 외교 국장급 회담이 열렸는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이 끝났는데 중국 측에서 이후에 좀 공개한 영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우선 영상부터 함께 네. 보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기 그 중국 외교부 국장이 일본 외무성 국장을 만난 거거든요. 오른쪽에 주머니에 손 넣은 분이 중국 외교부 국장이고요. 네. 이렇게 그 차이나네요. 예. 네, 그 옆에 계신 이제 분이 가나이 마사키 일본 외무성 예. 국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모습에서 이제 영상이 이게 20초짜리 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일본 이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이제 반복이 돼서 이제 예.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제가 같습니다. 볼 땐 뭔가 되게 어색한 그 영화 장면 같거든요. 그 어색한 느낌의. 별다른 대화도 없이 네, 나왔고요. 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영상을 네. 공개한 게 좀 어떤 의도가 담긴 걸까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중국 중앙 TV의 계열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메시지 자체가 나온 시점 그리고 이 여기 영상에 담긴 내용 자체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존리 위기 사태, 그러니까 대만 해상 봉쇄 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을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훈계하는 그런 식의 영상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국이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그 총리가 원래 후보 시절 전부터 이 문제를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선제압 차원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또 한미 간에서도 그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의 여기에 그 재래식 태세가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 위협을 또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다른 이제 일본만이 아닌 여기에 있는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 대한 메시지 발신 차원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가는데 일본 그 외무성 국장이 중국 외무 국장이 그냥 그렇게 뭐 지위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뒷짐지고 네. 배 내밀고 이렇게 그 배웅하는 느낌이잖아요. 그 통상 모습도. 그렇게 인사를 하진 않죠. 그쵸, 보통. 네, 아주 친한 관계여도 사실은 공식적인 그러니까요. 만남 이후에는 네, 주머니에 알겠습니다. 손을 넣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일본 제한령, 이른바 한일령의 분야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까지 중단시켰고 또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인데요. 짱구는 못 말려라는 극장판이 이제 상영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의 설명은 이제 중국 관객의 정서를 고려해서 상영 중단을 결정하였다는 건데 아마도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어지는 이 외교부 공방전 대만에 대한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지금 사흘 동안 서해에서 그 중국의 실탄 사격을 실시를 했고요. 주목할 논쟁이 되는 부분은 여기 실탄 사격을 한 곳이 일본 규슈를 겨냥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 방향만 조금 틀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 차원이 있고 또 지금 일본하고 영토 문제가 걸려 있는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에 대한 중국의 그 해상 경계 활동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지금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긋지긋합니다. 독도가 또 일본 고유 영토다 또 이런 말을 네. 또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의 도쿄에 대한 죄송합니다. 다케시마 독도 그들이 얘기하는 다케시마 데이도 만들고 그래서 독도에 대한 발언은 사실 최근의 사안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그쵸. 데에 명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이제 도쿄에 있는 영토 주권 전시관에 이 새로운 설치물도 마련하고 거기에 3면으로 된 스크린하고 뭐 디지털로 된 지도도 만들고 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의 이재용 대변인의 명의 성명으로 항의를 했고 이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도 했습니다. 우리 또 불러서 뒷짐 져야 돼요. 아까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불거지는 영토 문제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안보하고 역사는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대만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불붙듯이 커지듯이 역사나 영토 문제는 항상 한일 관계에서 휘발성을 가진 부분이어서 양 국가가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러우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돈이 있을까요? 돈도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옛 소련제 전투기 한 100대 정도에 불과하고요. 러시아는 이에 비해서 한 1,5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의 이런 뭐 첨단 라팔 전투기를 받는다면 그런 열세 부분에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프랑스도 이 무기를 대신 사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 지금 프랑스 의회가 논의 중인 내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지금 한 1억 2천만 유로인데 100대 라파엘을 사는 것은 거의 100억 유로입니다. 거의 100분의 1 정도만 지금 내년도 우크라이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네, 그 자금 확보 부분 그리고 이게 아마 10년은 걸려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성 부분에서 제약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노래 굉장히 많이 뭐 전 세계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고노미 고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고노미 고든 그렇게 많이 하던데. 아무튼요. 근데 영국의 한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캐대언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저도 계속 듣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 이번 사안을 계속 듣는데 보니까 고노미 고든 못 들었다고. 그거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안은 그 영국의 잉글랜드 국교회 학교가 아무래도 그 악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에 반하고 이것을 불편해하는 가족들이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것을 부르지 않도록 지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여기에 동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불필요하다, 뭐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니쇼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